파티마 병원의 이념, 삶 속에서 실천하다. 임상의료 윤리 원칙의 딜레마 상황.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와 가족을 만나면서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사연들 속에 나는 오늘도 기억의 앨범을 펼쳐본다. 에피소드 1. 선행의 원칙. 50대 초반 대장암 남한이 옆 병동에서 직접 휠체어를 타고 상담을 하러 와서 첫 만남을 가졌다. 호스피스 입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간병해 줄 사람도 없고 하니 지원이 되는지 등등 곰곰이 생각하다 조금 더 있다가 오고 싶다고 한다. 그러다 바로 다음날 입실하겠다 하여 정작 입원하였고 아직은 고동이 되니 혼자 있겠다고 한다. 며칠 관찰한 모습으로는 혼자 있을 컨디션은 아니기에 조심스레 도와줄 분을 찾고 있는 중에 남한은 나에게 자기를 돌볼 간병인을 원한다고 한다. 연결된 간병인한테도 처음에는 약간 경계의 눈빛으로 대하는 걸 보니 병동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감지하고 호스피스 팀의 관심 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인 방문이라고는 평소 아는 형님이라는 분이 가끔 오시는 것 말고는 왕래도 없었다. 입원 생활을 적응할 즈음 초기 상담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풀어놓았다. 호스피스 입원 동안 감사함을 많이 느끼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하였다. 심청대화 속에서 부친과 이남 일녀의 형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연락 두절인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다. 가끔 남동생하고 어렵게 전화를 해도 제대로 통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한은 나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건넨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지는 걸 알고 보니 내 마음도 바빠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히 동생 연락처를 받았고 남한은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족에게 주고 싶어함을 동생에게 전했다. 그러나 남한의 동생은 형과의 관계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통화 속의 목소리에서 감지하고 염려가 되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모든 게 미궁이다 싶어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라고 하고 연락처를 받았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남한의 부친과 30분의 통화. 처음에는 부친의 단호한 어투에 행여나 전화를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였지만 최대한의 예의와 진정성을 전달하고자 했었다. 어떻게 해서 이 가족의 신뢰에 금이 간 걸까? 몇 분이 흘렀는지 이제는 부친의 지난 삶에 대해 신세한탄을 하듯 큰 아들의 배신 같은 감정의 고를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말기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설명했으나 우리에게 알아서 하란다. 난간함을 가지면서도 가족 화해에 대해 간절함으로 통화는 이어졌다. 몇 분이 지났을까? 부친은 이제 몸이 안 좋아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이렇게 전화는 끝이 났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걸 보고 괜시리 감사함을 느끼고 퇴근하려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아버지가 주말에 병원에 같이 가보겠다는 거였다. 나는 곧바로 시간 약속을 하였고 얼마나 감사를 올렸는지 정말 감사함 그 자체였다. 설렘으로 며칠이 지났는데 다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못 가겠단다. 감정의 변화가 또 생긴 거였다. 이 일을 어쩐담. 이번에는 동생에게 어렵게 부친이 계신 주소를 받고는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한 건 왜일까? 나만의 가족에 대한 하의 간절함이 눈에 선하고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인 셈이다.
초행길의 회색빛 하늘, 비는 추적추적. 기도 속에 도와주세요를 되뇌이면서 1시간쯤 낯선 길을 운전하니 부친을 만나게 되었다. 월남전 참전 이후 다리에 계속되는 통증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나를 보더니 당신의 지난 외로운 삶을 해고하시듯 틀어놓으셨다. 그러던 중 그에게 격려도 해드리면서 현재 큰아들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렸다. 2시간이 지났을까? 부친께서 큰아들에게 가학 보겠단다. 나는 얼른 모시고 목적지로 향했다. 몇십 년 만의 재회를 위해 병동에서는 조용한 곳에 나만을 옮겨놓고 부자 상봉의 시간을 만들어 드렸다. 몇 주째 거동도 안 되고 금식과 구토 양상, 의식 저하의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초췌한 아들은 힘을 내어 아버지 몇 분이 흘렀다. 사랑합니다. 아들은 희미하지만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부친께서도 나도 너 사랑해. 그러니까 여기 왔지. 뭐 좀 먹어야 살지.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참으며 부자 단둘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드렸다. 잠시 뒤 부친은 이번 토요일에도 동생하고 올게. 이제 부친은 혈육인 큰아들을 보고 나니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이제는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부자의 마지막 상봉이 될 줄이야. 다음날 새벽에 부고는 떴지만 사실 내 마음에는 가족의 화해를 도울 수 있었음에 안도감이 들었고 그렇게 나만은 편안한 이별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 부고를 들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은 비단 인간에게만 향한 게 아니라 현존하는 주님의 인자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다행히 가족들의 손에 맡겨진 장례 절차는 적절한 안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발인날 장례미사는 본당 신부님과 예전에 고인이 봉사하시던 곳 수사님의 뒷전으로 보는 장례식장에서 엄숙히 진행되었다. 등 돌리고 있었던 남동생이 미사에 유가족으로 유일하게 참여하여 동생에게 인사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았음에 감사를 올렸다.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의 용서와 화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서 그런 사명이 우리 호스피스 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다.